네, 이번 3월 모의고사 어떠셨어요? 잘 보셨어요? 시험 청평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과목 시험 난이도. 자, 우리 시험은 비교적 어렵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합격률이 보통 20% 안팎이 되고, 평이하게 쉽게 출제가 되면은 합격률이 30%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합격률은 20%에서 30%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번 3월 모의고사 전체 난이도는 어디다 표시를 해야 되겠느냐? 요 하쪽입니다. 동의되세요? 전체 이 시험 난이도는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었고, 자, 최근 시험에서 이 출제 경향을 보인 시험은 요 27회, 28회, 30회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평이하게 쉽게 출제된 모의고사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그 반문각 3, 4월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보는 4월 모의고사, 요 4월 모의고사는요, 난이도가 아무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전체 난이도는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자, 이번 모의고사 점수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약간 좋게 높게 나왔다 하면은요, 내가 이 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좋아졌나 높나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 시험이 조금 쉬웠구나, 요 판단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 얘기고. 자, 과목별 난이도, 이제 그 개별 난이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은, 자, 과목별 구체적인 난이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자, 우리 반문각 그 모의고사의 이제 가장 큰 변화, 뭐가 있었느냐? 작년까지는요, 과목별 난이도가 요 상급, 중급, 하급, 요 세 단계로 분류가 되어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극상 문제, 우리 수험생이 손댈 수 없는 극상 문제가 들어와서 실제 시험의 출제 유형과 동일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이 극상 문제가 일정 비율 들어와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 문제가 똑같이 모의고사에서 들어와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었다. 요거 염두에 두시고 1차 과목부터 볼게요. 자, 1차 과목은요, 요 부동산학개론 민법, 이 난이도 구성은 이렇습니다. 자, 극상 문제 하나씩, 그 다음에 상급 문제 10문제, 5문제, 중급, 하급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자, 1차 과목의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요 극상 문제와 상급 문제의 개수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중급, 하급의 문제 비율이 얼만큼 출제가 되었나,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객관적이고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해서 내가 요 중급, 하급 문제에서 실수 없이 문제를 잘 풀었다 하면은요, 내가 얻을 점수가 요 정도가 됩니다. 학개론은 72.5, 그 다음에 민법은 85, 그래서 평균을 잡으면은 79점, 80점에 육박하는 점수니까 이번 1차 과목은 그리 어렵게 출제가 된 건 아니다. 그러면, 자, 이 시험을 출제한 우리 선생님들의 판단은 어떤지. 자, 요 부동산학은 중급, 그 다음에 이 민법은 역시 중으로 이렇게 판단했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나요? 자, 요 이제 우리 풀 수 있는 중급, 하급 문제의 개수를 감안하면요, 여기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나 요거는 하 쪽에 치우친 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 쪽에 치우친 중, 쉬운 중, 요 정도. 자, 동의되세요?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1교시. 자, 2차 1교시 중개사법과 공법은, 자, 난이도 구성이 이러하다. 자, 그리고 역시 중급, 하급 문제의 비율을 보면은요, 자, 중개사법 맞네요. 풀 수 있는 문제. 자, 중급은 21개, 하급은 13개. 그래서, 자, 요 문제를 실수 없이 다 풀면은요, 자, 85점 점수가 나오는 거고, 자, 공법은요, 공법은 풀 수 있는 중급, 하급이 10개, 11개, 그래서 도합 52.5. 평균을 내면은 69. 70점에 육박하니까 그 어려운 공법이 들어있는 2차 1교시지만은 이거는 어렵게 출제가 된 건 아닙니다. 맞죠? 자, 이 공법 점수는요, 항상 이 공법 점수는 중개사법이 보충해주면서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자, 우리 선생님들의 판단, 자, 난이도 판단, 요거 좀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중개사법은 이 어려운 유형의 문제, 극상 문제, 상급 문제가 뭐 이렇게 도합해서 6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우리 출제한 선생님들이 하루 분류한 거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자, 이 부분이 재밌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공법에서 극상 문제가 10문제나 들어왔죠? 자, 다른 문제들의 개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상급 문제도 9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기에 되게 버겁고 또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문제가 도합 19문제, 20문제가 가까운데, 자, 우리 공법 선생님들의 난이도 판단은 어떠하냐? 상이겠느냐, 중이겠느냐? 하는 아닐 거고. 어떻습니까? 자, 우리 수험생은 이걸 당연히 상이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 우리 공법 선생님들은 이 정도면 평이하지 뭐 중으로 봤습니다. 이거 좀 다른 지점이죠? 자, 공법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 못 대는 난이도, 극상 문제의 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는 늘상 있는 일이어서요. 이거는 크게 눈여겨볼 특이한 지점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법이라면은, 극상 문제가 10문제 정도가 나왔다. 이 정도는 대범하게 당연히 그 정도 나왔지,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판단 안 하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2차 1교시는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자, 중개사법은 쉽게, 자, 공법은 공법답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2교시. 자, 공시법에서는요, 극상 문제와 상 문제를 제외하면은 24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난하게, 비교적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의 개수라면은 18문제. 그 다음에 자, 세법은 16문제 중에서 12문제 정도가 비교적 평이한 편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정도 문제에서 자, 실수가 없었다면은 얻을 수 있는 점수가 45점, 30점, 도합 75점이니까 여기서도 무난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출제한 선생님들의 판단. 자, 공시법은 어떻습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24문제 중에서 자, 18문제 가까우니까 이거 하루 분류하는 거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세법. 세법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도합 4문제가 정도가 되는데, 자, 이 정도는 사실 세법 요즘 출제 경향에 비추어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여서 세법도 무난한 편이어서 하로 봐도 되겠지만은 우리 세법 선생님들은 이것도 이제 중이라고 표시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자, 1차 과목도 요 하 쪽에 치우친 중이라고 했듯이, 자, 제 생각은 세법도 그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세법도 하 쪽에 치우친 중이라고 봐서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무난한데 공법이 거기서 조금 두드러지는 이제 그런 출제 경향이고, 따라서 위에 그 전체 시험 난이도 과목하고 자, 연결이 되어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된 자, 그 시험을 모델로 해서 출제한 문제다라는 거. 자,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애를 먹는 그 과목이 요 공법이 포함된 2차 1교시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내용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자, 보십시오. 2차 1교시에서 중개사법은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공법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법 선생님은 이 정도면 평이하지 중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있죠? 요 정도 난이도로 이 그 출제된 공법의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났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요 극상 문제의 개수 10개하고 상 문제의 개수 9개, 도합 19개의 문제는 제가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공법 문제를 풀 때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제는 일단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그럭저럭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골라서 헤쳐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자, 보십시오. 요거 경험이 없으면은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름대로 공법 익힘창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섬서울 그 어려운 강의, 벅찬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문제지를 이제 받아 들었을 때 조금 막막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공법의 성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골라가면서 푼다는 요 감이 공법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하다. 자, 밑에 보십시오.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은 얼른 패스하고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서 실수를 줄이면은 합격 점수는 충분히 나온다. 공법에서 다소 모자라는 점수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중개사법이 충분히 보충해주고도 남는다. 자, 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요. 대범하고 편안하게, 냉정하게, 침착하게 푸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 공법은요, 요 출제 경향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4월에도, 5월에도, 6월에도 이 공법의 이 출제 경향은 요 상황을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루어질 거니까, 자, 2차 1교시 문제 푸는 요령감을 자, 이번 기회에 잘 익혀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 시험지에 보면은 응시생 유의사항이 몇 개 적혀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요 두 가지만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응시생 유의사항 중에서 요 첫 번째, 자, 시험 치르기 전에 벼락치기식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익힘장 등을 활용해서 요거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모의고사를 응시하기 위해서 벼락치기식 공부를 하는 김에 실력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자, 또 하나 요 네 번째 있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네 번째, 찍는 연습을 꾸준하게 한다. 자, 요게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방문각 유튜브에 들어가서 20점 올리는 찍기 기술, 요 영상이 올라가 있거든요. 자, 요걸 찾아서, 자,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번 쭉 훑어보시면요. 그리고 그 내용대로, 자, 모의고사에서 적용을 해보시면요. 생각보다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요 꼭 해보십시오. 요 객관식 시험에서는요. 요 반드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방식입니다. 자, 요거 제목이 뭡니까? 20점 올리는 찍기 기술. 자, 요거 참고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모의고사 활용 방법인데 첫 번째 과목별 학업 성취도 판단 자료에서 성적표에 기록된 모의고사 점수하고 석차율을 이용해서 자, 우수 과목, 취약 과목을 구분한다. 자, 보통은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과목별 점수를 보면서 내 과목의 개별적인 학업 성취도를 이제 판단하고 끝내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방문각 모의고사 성적표에는요, 과목별 석차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 시험처럼 비교적 평이하게 좀 제법 쉽게 출제된 경우라면은 점수는 전반적으로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점수는 높지만은 석차율을 봤더니 석차율이 그리 신통치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석차율을 감안해서 내 학업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개사법 점수가 75점을 얻었다. 이 정도면 준수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석차율을 보니까 석차율이 35%, 40% 이 구간쯤에 들어있다. 그러면요,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수험생의 점수가 그리 낮지 않은 상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석차율의 개념 역시 저 유튜브에 있으니까 자,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석차율이 보통은요 30% 안에 들어오면은, 석차율이 30%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지금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가고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마지막 얘기. 아까 우리 올해부터 이제 출제하기 시작한 극상 문제 있잖아요. 요 극상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모의고사 해설지에 해설 내용도 없고 또 해설 강의도 제공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이 복습 범위에서 반드시 제외를 시키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요, 제끼는 연습을 이제 반드시 하는, 자, 그 용도로 활용할 뿐입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자, 4월 모의고사도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